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분꽃나무 종류 중에서 분꽃나무 앞에 향자가 붙은 향분꽃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꽃나무 종류들은 원래 향기가 엄청 강하죠. 엄청 강하기 때문에 한 8m에서 10m 밖에서도 이 분꽃나무에 꽃이 피어 있을 때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분꽃나무 종류들인데, 그 중에서 그 향기가 아주 강하고 아주 달콤하고 아주 멀리까지 퍼진다 해서 이 나무는 향자를 붙여줘서 향분꽃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분꽃나무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보입니다. 흔하게 많이 보이고, 특히 이 공원 같은 데에 많이 심어져 있죠. 공원 같은 데 향기가 좋고 꽃도 예쁘고 열매도 예쁘기 때문에 공원에 많이 심게 되는 나무가 이 나무들인데, 이 나무들을 우리들은 그냥 분꽃나무 하면서 지나가는데, 오늘은 우리들이 나무도감 공부를 제대로 좀 해서 이 나무는 분꽃나무 앞에 향자를 붙여야 된다 하고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오늘 향분꽃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분꽃나무는 꽃이 필 때 보면 와, 정말 아름답죠. 정말 매력이 넘치는 꽃이 피는데, 보면은 꽃 봉오리들이 색깔이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한 요 색깔들이 햇볕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습은 정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만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요 꽃봉오리들이, 요 화려한 요 꽃봉오리들이 탁 터져서 꽃이 피면은, 이렇게 피면은 요 요 꽃의 색깔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얀색, 순백색이 아주 깨끗하고 산뜻한 이러한 모양의 꽃이 피게 됩니다. 이러한 모양의 꽃이 피는데, 꽃 전체를 보면 꽃차례 전체는 지름이 5cm에서 7cm 정도 되는 이러한 꽃차례가 전체적으로 공처럼 동그란 공 같은 모양을 이루게 돼서, 이 꽃차례 하나만 보면은 아주 소담스럽고 귀엽고 앙증맞은 이런 예쁜 꽃봉우리를, 꽃차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향분꽃나무죠. 이 향분꽃나무인데, 향분꽃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꽃뿌리 조각입니다. 꽃뿌리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꽃뿌리 조각,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조각이라고 했는데, 이 꽃뿌리는 한자로는 화관입니다. 화관. 우리말로는 꽃뿌리라고 하는데,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화관, 꽃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 꽃을 보면은 통꽃이죠. 통꽃, 나팔꽃이나 분꽃처럼 이 부분 아래쪽이 다 달라붙어 있는 통꽃이기 때문에 요거를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이 부분을 꽃잎이 아니라 꽃뿌리, 화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요 화관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아랫부분은 전부 5개의 화관 조각이 다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꽃뿌리라고 하는데, 요 보면은 요 속에 꽃뿌리 통부, 요 부분, 여기에서 요 부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잘라서 요 부분을 우리들은 꽃뿌리의 통부다, 통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통부라고 하는데, 요 통부의 아래쪽에서 길다란 수술대가 쭉 올라오는데, 수술대 끝에 노란색의 꽃밥이 달립니다. 노란색의 꽃밥이 달리는데, 요 꽃밥이 보면은 꽃 전체의 꽃뿌리 통부의 바깥으로 약간, 많이 아니고 약간 드러나는, 수술때도 약간 보이고 꽃밥은 완전히 보이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향분꽃나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산분꽃나무라고 있는데, 이 산분꽃나무는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산분꽃나무는 모양이 비슷한데, 여기 보면 요 꽃뿌리 통부의 요 길이가, 꽃뿌리 통부의 길이가 아주 짧죠. 짧은 건 조금 전에 보았던 향분꽃나무하고 같은데, 여기에서 수술대의 길이가 아주 길게 올라온다. 꽃뿌리 통부의 밖으로 길게 올라오면은 요거는 산분꽃나무. 거기에 비해서 길게 올라오진 못하고 꽃뿌리 통부의
붙어서 약간만 살짝 보이면은 요거는 향분꽃나무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향분꽃나무는 보면은 여기에 요 부분이 씨방 부분,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여기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요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5개의 꽃받침 조각이 5개가 있고 그 속에 여기 초록색의 암술대가 여기 꽃받침 조각에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요 부분이 암술대가 있습니다. 암술대가 있고 그 위쪽에 암술머리, 한자로는 주두라고 하죠. 주두 쪽에 있는 주두인 요 암술머리는 빨간색. 그래서 너무나 예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요 꽃이 필 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꽃대가 있고 작은 꽃자루가 있고 꽃자루 끝에 이렇게 씨방,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고 여기 하얀색, 요 뒤에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하얀색은 포라고 합니다. 포, 꽃사계, 우리말로는 꽃사계라고 하는 꽃사계가 요 씨방을 감싸서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초록색에 이런 꽃받침 조각이 있고 꽃봉오리는 아주 색깔이 아주 화려하죠. 화려하면서도 요 색깔이 화려하면서도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은 정말 매력이 넘칩니다. 이러한 예쁜 꽃을 피는 것이 바로 향분꽃나무인데 이 향분꽃나무는 잎을 보면은 잎 가장자리에 이렇게 톱니가 쫙 있습니다. 톱니가 이렇게 쫙 있으면서 이런 톱니가 있으면서 잎은 마주 달리는데 잎의 뒷면 여기 잎의 표면입니다. 잎의 표면을 자세히 보면은 잎의 표면에 이렇게 별 모양의 털이 잔뜩 많이 있죠. 별 모양의 털이 잔뜩 많이 있고 잎의 뒷면에도 이렇게 별 모양의 털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털을 우리들은 별성자 한자로 별성자를 써서 성모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별 모양의 털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별 모양의 털이 잎의 표면, 잎의 뒷면에 잔뜩 빽빽하게 많이 있으면서 이 어린 가지에도 별 모양의 털을 잔뜩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무가 바로 향분꽃나무인데 이 향분꽃나무의 열매는 굳은씨 열매라고 합니다. 핵과라고 하는데 이 굳은씨 열매 핵과는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죠. 복숭아의 열매하고 똑같은 구조를 이 열매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향분꽃나무의 열매도 복숭아의 열매처럼 우리가 복숭아를 사서 입에 딱 깨물면은 얇은 열매 껍질이 있죠. 그것처럼 이 향분꽃나무도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우리가 복숭아를 딱 깨물어서 씹으면은 물이 줄줄 흐르죠. 달콤한 물이 줄줄 흐르는 열매살이 있는데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있는데 이 향분꽃나무도 마찬가지로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있고 열매살 속에는 복숭아의 열매 속에는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 씨앗이 딱딱하죠. 마찬가지로 이 향분꽃나무에도 딱딱한 씨앗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 씨가 굳었다 해서 굳은씨 열매, 딱딱하다 해서 굳은씨 열매이고 한자로는 핵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뜻합니다. 씨앗이고 과자는 과일, 열매라는 뜻인데 씨앗이 커다랗고 딱딱한 씨앗이 들어있는 과일이다 해서 핵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굳은씨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주 재밌고 재밌는 열매가 10월 달에 되면 까맣게 익게 되는데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향분꽃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